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소란이야? 그 사람이 또 왔습니다.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을 텐데. 그런데 이번엔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뭐라고? 서울 변두리의 좁고 어두운 골목길. 벽에는 오래된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고 바닥은 물기가 스며들어 질퍽합니다. 비가 갠 후에도 눅눅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였을지 모를 동네지만 이제는 쇠락한 건물들 사이로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이곳 반지하 방 한 칸에서 70이 넘은 노인이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종환, 76살. 젊은 시절부터 공사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했고 삶은 늘 버텨내는 것이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와 깊게 팬 주름, 거친 손바닥에는 평생을 묵묵히 살아온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릎이 아파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지만 여전히 작은 용돈을 벌기 위해 폐지를 줍고 가끔씩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합니다. 그래야 겨우 낀 일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병원을 찾았습니다. 무릎이 시릴 때면 간간히 진료를 받으러 오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의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검사를 한참 들여다보던 젊은 의사는 머뭇거리다 종이를 건넵니다. 가족이 있냐는 물음에 이종환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왔기에 그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추가적인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나이에 맞춘 정밀 건강 검진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혈액 검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그에게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별 생각 없이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담당 의사의 얼굴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결과지를 내려다보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종환은 멍한 눈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종이를 펼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종이 위에는 선명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99.9% 일치. 그 아래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연우.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이 인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자신과 이름조차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니. 그 의미를 곱씹을수록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장의 종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을 뿐인데 이제는 결코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결과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아주 희미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거친 노동 속에서도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윤정희. 그녀는 평범한 공장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와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언제나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러워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와 가까워진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거친 노동 속에서 살아왔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함께 나누던 짧은 식사 시간이 그의 하루를 조금씩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공장의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만이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 장의 종이가 그 시간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결과지를 들고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모르고 살아왔던 아들이 너무나 먼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과연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서울역에서 내려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딘가로 가야 하지만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가방은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가방 속에는 DNA 검사 결과지 한 장과 낡은 셔츠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이 결과지를 보여주면 무언가가 바뀔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처만 남게 될까요? 그는 이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낡은 운동화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신발 바닥이 닳아 발바닥이 시멘트 바닥에 거친 감촉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그 감각은 그가 평생 익숙해온 것이었습니다. 도로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눈에 익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반짝이는 유리창,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 그가 살아온 세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거대한 대기업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으며 유리벽에는 강한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주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당연하다는 듯 이곳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곳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쉽사리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선 순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는 저절로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한순간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 그는 그것이 자신이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은 고요하고 세련되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이 더욱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줄을 섰습니다. 시간이 지나 차례가 왔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시선은 잠시 머물다 곧 차가워졌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낡은 옷 때문인지 직원의 표정에는 어딘가 경계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꺼내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힐끗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은 종이를 다시 바라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건네주며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다음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토록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런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들고 다른 쪽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안내를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남긴 채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차츰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단순한 방해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로비에 있던 경비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경비원들은 그에게 무슨 용무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밖으로 나가 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오는 동안 주변의 시선이 그를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따뜻했던 햇살이 피부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서류를 펼쳐 보았습니다. 99.9%라는 숫자는 변함없이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그에게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길가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외면당하며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더욱 고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건물의 유리창에 자신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낡은 재킷, 세월에 찌든 얼굴. 그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그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쥔 서류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록 이곳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종환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본사 앞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한 후에도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에 쥔 DNA 검사 결과지는 분명히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본사 출입조차 거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찾아가도 같은 결과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작은 여관방을 구했습니다. 낡은 침대에 몸을 눕히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까지 오면서 겪었던 모든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 혼자였고 이제 와서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정작 그 가족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버텨왔던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강연우 회장의 일정을 알아보기 위해 조용히 본사 근처에서 머물렀습니다. 거리를 걷다 우연히 신문 가판대에 멈춰 섰습니다. 강연우 회장의 인터뷰가 실린 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문을 집어들고 기사 내용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인터뷰에는 기업 운영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연우 회장이 어머니인 윤정희와 함께 공식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윤정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노동자의 모습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의상을 입고 기업인의 어머니로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본사에서 그를 거부했는지, 왜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그는 곧바로 윤정희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은 곧바로 본사 측에도 전해졌습니다. 이미 그를 본사에서 내쫓았던 보안팀은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가 가는 곳마다 낯선 시선이 따라 붙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허기를 달래려 할 때도, 공원에서 잠시 쉬려 할 때도, 누군가가 그를 감시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정이의 거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길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녀가 자주 찾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적한 카페, 사람들의 눈길이 덜한 공간. 그곳에서 그녀는 종종 조용히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종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앉은 자리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잠시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단번에 그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윤정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는 종이를 보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온 비밀을 끝까지 지키려는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종환은 그녀의 태도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고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이곳까지 온 것은 단순히 과거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카페 바깥에서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멀리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종환은 천천히 카페를 벗어나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건물 사이로 해가 기울며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어둑해진 거리는 조용했지만 그는 주변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아까부터 그의 뒤를 따라오는 발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뒤따르던 그림자도 속도를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과거를 밝히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철저히 감추려는 진실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길을 틀어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을 지나 건물 뒤편으로 빠졌습니다. 발소리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는 조심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신문사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DNA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 기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자는 조용히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짧은 침묵 끝에 무언가를 확인해 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기다리며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한평생 일만 해온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손으로 그는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한참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그는 신문사 내부에서 거절당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자는 조용히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기사로 내보낼 수 없다는 짧은 대답만 남겼습니다. 그는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경로를 찾기로 했습니다. 몇 년 전 유명한 사건을 보도했던 한 독립 언론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작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고 내부는 어수선했습니다. 기자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를 받은 기자는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기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이종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가 머물고 있던 작은 여관방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본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언론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순간 기자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기자는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도할 수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결코 쉽게 세상에 알려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고 달빛은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단 하나, 진실뿐이었습니다. 그 진실을 어떻게든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종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했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막혀왔습니다. 언론도 기업도 그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강연우 회장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가 오늘 열린다는 사실을. 그곳에는 언론도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가 직접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더 이상 막을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행사가 열리는 호텔 로비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지만 그는 멀리서 행사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행사장이 열렸습니다. VIP들이 하나둘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연우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이종환은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들이 즉각 반응하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는 손에 쥔 DNA 검사 결과지를 높이 들었습니다. 조명이 비치는 가운데 종이 위에 숫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99.9%. 강연우 회장은 그 광경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종이에 닿는 순간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로비 안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숨에 다가와 경비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곧바로 직원들이 움직이며 그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강연우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와 이종환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종환은 손에 쥔 서류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윤정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종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강연우 회장이 먼저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길었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강연우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숫자는 변함없이 선명했습니다. 99.9%. 어떤 변명도 어떤 거짓도 이 숫자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로비의 정적은 길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선택은 이 순간 결정되어야 했습니다. 윤정이는 여전히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빼앗으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강연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앞에서 평생 감추고자 했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강연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의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를 혼자 키웠고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묻지 않았던 것은 어머니가 주었던 사랑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몸은 한쪽으로 구부정하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들이라고 믿고 싶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강연우는 천천히 서류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와 닮아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다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오고야 말았다는 것을. 강연우는 다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그 서류를 찢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는 서류를 찢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서류를 조용히 접어 옆에 두었습니다. 그는 이종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을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윤정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숨기려 했고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강연우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삶은 더 이상 같을 수 없었습니다. 이종환은 서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한 동네에서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힘겨운 노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아침이면 집 앞 거리를 쓸고 시장에 나가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한 번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전화가 가끔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의 주인공은 강현우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만 전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기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통화는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많았지만 점점 대화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했던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강현우가 직접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회사 건물에서 벗어나 낡은 반지하 방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이종환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이 충분히 따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라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강현우 역시 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과 수많은 결정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시작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단숨에 바꿀 수는 없었지만 차근차근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새로운 복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이종환 재단. 이 재단은 사회적 약자, 특히 노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재단을 통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정희. 그녀는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도 점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이종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변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정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지만 그것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종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공원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종환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의 곁에는 강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후 이종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이 처음으로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전해드렸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